19년 만에 새로운 경차가 나온다고요? 와! 현대차가 만든 AX1이 4분기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출시가 가까워지면서 확인된 정보를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연목구름입니다. AX1의 출시 소식을 가장 먼저 알려드렸던 것 같은데 어느덧 세 번째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지금이 7월이니 3분기가 시작되었죠. 다음 분기인 4분기에는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셨던 AX1이 출시될 것 같은데요.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궁금해하시는 7가지 정보를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는 AX1의 이름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예상되는 출시 시점 이미 알려드렸죠. 세 번째는 차량의 크기입니다. 이 차는 경차일까요? 네 번째는 사람의 뼈대에 해당되는 플랫폼, 정말 중요하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예상되는 사양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엔진까지 정리해 보죠. 그리고 특별한 한 가지는 영상 후반에서 알려드릴게요. 영상을 보기 전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우선 국내에서 만날 수 있는 경차는 모닝, 레이, 스파크 겨우 세 종류뿐이죠. 2000년 초만 해도 첫 차로 경차를 구입할 만큼 경차의 인기는 정말 뜨거웠습니다. 연간 20만 대 정도가 팔렸으니 지금과는 다른 큰 세그먼트였죠. 하지만 경차의 혜택이 줄어들고요. 인간의 커져가는 욕심만큼 큰 차량을 선호하게 되면서 현재는 10만 대가 안 되는 좀 작은 시장으로 변모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정확하게 19년이 되었는데 아토스 이후에 거의 20년 만에 나오는 현대차에서 만든 경차는 주목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이름부터 알고 넘어가죠. 신차가 나오기 전에 다양한 이름이 물망에 오르게 되죠. 그렇다면 AX1의 최종 이름은 무엇일까요? 캐스퍼가 될 것 같은데 유령을 뜻하는, 정확하게는 꼬마 유령을 부르는 이름이죠. 작고 귀여운 디자인의 AX1으로 예상되는 이름은 그동안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캐스퍼로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캐스퍼, 얼마 전 출시된 스타렉스 후속 스타리아의 소식을 알려드릴 때에도 이름에 대한 문의가 제법 많았는데 정말로 스타벅스와 롯데리아를 합친 스타리아가 맞는지 이 문의가 갑자기 생각나네요. 이걸 알기 전에는 경차의 기준을 먼저 알아야 하는데요. 경차의 기준인 엔진 배기량 1000cc 미만과 차체의 길이는 3.6m 미만, 전폭에 해당되는 너비는 1.6m 미만, 높이는 2m 이하의 조건에 모두 충족해야 경차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AX1 전장, 즉 길이가 3.8m를 넘어가는 것으로 예상이 되었었죠. 3.8m가 넘어간다는 전망은 해외 매체에서 처음 나왔는데 최근까지 정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였죠. 여기에는 두 가지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경차가 아닌 급을 올려서 소형급으로 출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경차만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겠죠. 현대차에서 만든 베니와 같은 차량과 또 중복이 되다 보니 팀킬이 되는 상황인데요. 현대차가 누구인데 그렇게 하겠습니까? 구독자께서 제보해 주신 내용을 보면 크기는 전장이 3595mm, 전폭은 1595mm, 전고는 1600mm가 안 된다고 합니다. 이게 확실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SUV라서 전고를 줘야 한다면 아마도 이 사이즈가 맞을 것 같은데요. 모닝, 레이, 스파크의 전장을 보면 놀랍게도 모두 동일하죠. 정확하게 3600mm라는 규격을 맞추기 위해서 5mm를 뺀 것인데요. 따라서 AX1도 경차라면 95% 이상 전장과 전폭은 이 사이즈로 생각하면 될 것 같네요. 어떻게 보면 이건 사실 규격이라서 예상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닝, 레이, 스파크 중에서 레이의 전고가 가장 높은데요. 레이보다는 조금 낮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세 번째는 제 채널에만 주로 문의를 주시는 것 같은데 제가 내연기관 시대에 플랫폼이 정말 중요하다고 알려드리고요. 또한 전기차 플랫폼 EGMP도 중요하다고 알려드렸죠. 그런 이유 때문에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요. 플랫폼은 3세대 플랫폼인가요? 소형차 전용 플랫폼인 K1 플랫폼으로 제작이 됩니다. 소형급 차량의 경우 3세대 플랫폼으로 제작되지 않고 있는데요. 뼈대에 해당되는 플랫폼이 공용으로 사용하지만 너무 작거나 또 너무 큰 경우에 공용으로 사용하기 힘듭니다. 크면 플랫폼을 연장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죠. 전기차 EGMP 플랫폼도 이런 규칙은 동일하기 때문에 최신 차량이지만 소형급에서는 EGMP 플랫폼으로 제작되지 않는 차량도 있는데요. 이와 비슷한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사양의 선택법은 넓으면 넓을수록 좋겠죠. 뭐 다다익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경차는 운명적으로 최대한 저렴하게 판매하기 위해서 생산 원가를 정말 많이 낮춰야 되는데요.
경차를 대표하는 모닝의 사양을 보면 에어컨 6개의 에어백, TPMS가 기본으로 제공되죠. 에이다스는 제공되지 않나요? 선택을 할 수 있지만 1,500만원이 넘어가는 시그니처에서 제공합니다. 그렇다면 AX1에 예상되는 사양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포착된 위장막에서 배뉴와 흡사한 운전자 공간과 넥소의 송풍구를 닮은 듯한 운전자 공간으로 알려졌는데요. 고급 사양으로는 10.25인치 디스플레이 계기판과 8인치 정도의 내비게이션을 탑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안전 사양으로 FCA와 같은 부분은 의무 규정이죠. 또한 최신 차량에서 차선을 알아서 유지해주는 기능인 LFA와 같은 기능은 최신 차량이라면 빠질 수 없는 기능이죠. 또한 SUV라면 뒷좌석, 시트백 각도 조절도 필수입니다. 다만 2열 시트가 슬라이딩 되지는 않겠죠. 텔레스코픽 스티어링 휠과 앞좌석, 통풍 시트 정도가 제공될 것 같습니다. 휠은 당연히 최고 사양부터 최저 사양까지 14인치부터 17인치의 알로이 휠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겨우 이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분명히 있겠죠. 경차는 최대한 저렴하게 판매를 하기 때문에 이 정도가 중간 트림 정도로 예상이 되고요. 완전한 깡통의 경우 10.25인치 계기판도 좀 힘들겠죠. LFA가 아닌 엘카와 같은 기능들이 제공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 같은데 이 부분은 다방면으로 알아보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가격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만 경차의 특성상 가격을 최대한 낮추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데 기본 가격은 1,000만원 아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네요. 반가운 소식이죠. 하지만 기본 가격에서 결국 옵션이 붙어야 하기 때문에 최종 가격은 당연히 1,000만원은 넘어갈 것 같네요. 엔진의 경우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 있는 상태죠. 기아의 모닝과 레이에 장착된 최고 76마력의 스마트 스트림 직렬 3기통 1.0 엔진과 4단 자동 변속기가 조합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경차의 규격에 해당되지 않는 수출 제품이라면 1.1 엔진이나요 1.2 엔진이 조합이 될 것 같은데요. 국내에서는 경차 규격에 맞추기 위해서 1.0 엔진이 유력한 상태입니다. 모닝에 탑재된 1.0 엔진은 딱 적당한 힘을 발휘하는데 AX1은 SUV라서 좀 더 힘이 센 엔진이 조합되면 물론 좋겠죠. 경차 규격 때문에 힘이 좀 부족한 엔진만 선택할 수 있다는 점도 경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해 보이는 부분이죠. 이렇게 출시가 된다면 모닝, 레이, 스파크와 같은 경차를 포함한 배뉴까지도 어쩌면 AX1과 치열하게 경쟁하게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침체가 되어 있던 경차 시장에서 활력소를 제공하게 되겠죠. 이제 조금 지나면 공식 티저를 포함한 정보들이 공개되기 시작할 것 같은데요. 오늘 알려드린 정보는 최대한 제가 몇 번씩 확인 과정을 거쳐서 최대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만 알려드렸는데요. 이 부분은 100% 정확한 정보는 아니고요. 또한 제조사의 공식 발표 내용이 아니라서 그냥 가볍게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X1의 출시가 가까워졌죠. 새로운 AX1의 소식도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이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도 보시려면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